남편의 휴대폰 속 누나는 늘 다정했다. 말끝마다 작은 하트가 붙어 있었고 문장에는 유난히 따뜻한 말들이 흘러넘쳤다. 오늘 회의 힘들었지. 점심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그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도 싸해졌지만 동시에 어쩐지 그 다정함이 우리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 같았다. 그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위로받는 사람처럼 나는 그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결혼이란 서로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 누나라고 불렸다. 내가 그 존재를 처음 들은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통화를 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누나,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때 나는 그 웃음이 낯설게 들렸다. 어쩌면 그 안에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온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작은 가시처럼 간직했다. 하지만 그 누나는 현실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림자 같았다. 그는 종종 누나는 요리 진짜 잘하잖아. 누나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줘 하며 나에게도 이야기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그래,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어. 누나는 바쁘니까라며 슬며시 화제를 돌렸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늘 미끄러지듯 끝났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이거 누나가 준 레시피야. 너도 좋아할 거야. 그 종이 위에는 깔끔한 글씨로 깨십조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묘하게 예쁜 필체였다. 나는 그 글씨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 불세기는 약하게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를 읽으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내 결혼 생활 같다고 느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어쩌면 나도 그 누나의 존재를 내 일상에 받아들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남편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고 그 웃음의 원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누나가 우리 사이에 만든 보이지 않는 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틈은 다툼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었다. 단지 어떤 공기의 무게였다. 대화가 끝나면 남편은 종종 휴대폰을 바라봤고 그때마다 나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내가 아닌 화면이라는 걸 알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증발하는 것처럼. 한 번은 그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떠난 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지난주였고 장소는 우리 집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2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날 그는 야근이라고 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종이를 접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접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누나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되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래, 그분이 빨리 나으시면 좋겠네라고 답했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끝난 뒤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을 느꼈다.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따뜻한 다정함이 언젠가 나를 무너뜨릴 것임을. 그날 밤 휴대폰 화면 위로 익숙한 번호가 떴다. 누나라는 이름 아래 숫자들이 번쩍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번호를 눈으로 따라갔다.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얼어붙었다. 그 숫자들은 너무도 익숙했다. 내 친구 지은의 번호였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온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화면 속의 숫자가 내 기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세상이 조용히 기울었다. 그 조용함은 폭풍보다 무서웠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알림음이 이제는 칼날처럼 들렸다. 띠링하는 소리마다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한 번은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봤다. 누나 메시지 한 줄, 오늘은 늦지 마요. 당신이 좋아하는 스프 준비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껐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지은은 나의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던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감쌌다. 내가 결혼하던 날, 그녀는 신부 대기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행복해야 해. 너는 그런 사람잖아.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떠오른다. 그런 그녀가 내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누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작은 것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대화의 시간, 문장 사이의 공백, 웃음의 패턴. 남편은 예전보다 자주 핸드폰을 뒤집어 두었다. 지은은 내 메시지에 답을 늦게 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진실의 냄새였다. 밤마다 나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그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걸까? 아니면 그 자신도 모를 만큼 익숙해진 걸까?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나를 사랑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평소처럼 반가웠지만 그 밑바닥에 이상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지은아, 다음 주에 시간 돼? 오랜만에 얼굴 보자. 그녀는 약간의 망설임 후 그래, 좋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 짧은 대답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읽었다. 그건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로 나왔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그 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마치 느린 눈송이처럼 보였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사랑이란 빛을 비출수록 그 안에 떠다니는 먼지와 상처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먼지들을 없애려 할수록 결국은 더 많은 것이 흩날리게 된다는 것을. 나는 지은과 남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보다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세상은 그날 그 번호를 알아본 순간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삼켰다. 의심은 커졌지만, 증거가 없었다. 확신은 있었지만, 확신을 말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보기로 했다. 그가 언제 전화를 받고 언제 미소를 짓는지, 어떤 날은 그가 부엌에 서서 휴대폰을 보며 살짝 웃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웃음은 내가 모르는 세계로 향해 있었고,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 같았다. 나는 작은 실험들을 시작했다. 저녁을 조금 늦게 차려봤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봤다. 지금 어디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곤 회사야. 아직 회의 중이야 라고 답했다. 그때 뒤편에서 들린 음악 소리는 회사와 어울리지 않았다. 낯익은 멜로디였다. 예전에 지은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나는 지은에게 깻잎조림을 부탁했다. 예전에 그녀가 잘하던 요리였다. 그거 레시피 좀 보내줄래?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뒤 그녀는 사진을 하나 보냈다. 불세기는 약하게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 그 문장 그대로 남편이 내게 건넸던 메모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메모가 어떻게 그에게 갔을까? 아니면 그녀가 그에게 준 걸까?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 속에서도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렸는데 이미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렸다. 그는 내게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익숙해서 낯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결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방향을 잃은 시계처럼 의미 없이 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그의 서류 가방 안을 정리했다.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거기엔 메모처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옆에 짧은 글자 J, 커피, 도서관 옆 카페. 페이지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것은 깨짐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의 소리였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생각은 점점 조용해졌다. 소리 없는 분노가 가라앉아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감정 슬픔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공허였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에게 말했다. 주말에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 회사 선배 생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나는 거실 커튼을 살짝 젖혔다. 그가 타고 나가는 택시의 뒷모습, 창문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향하는 곳은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누나는 잘 있었어?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짧은 정적, 그리고 작게 내뱉은 숨소리, 그 정적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지은에게 차를 마시자고 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전화를 걸었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약속은 토요일 오후 3시,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다. 그곳은 한때 우리의 안식처였다. 시험이 끝난 날에도, 시련한 밤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은 자리가 신문대처럼 느껴졌다. 카페의 유리창에는 초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여전히 단정하고 고요한 미소였다. 오랜만이야.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 미소 사이에 낯선 공기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아이 이야기,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모두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손끝을 받다 하얗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손끝에 반지가 없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얇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혼자 지내?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공기가 있었다.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끝낼 때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습관들이 그녀의 불안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눈동자 속에서 아주 짧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것은 죄책감의 모양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바람이 스쳤다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신경 쓰는 듯 했다. 그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우리 남편은 어때 보여? 그녀는 멈칫했다. 그리고 곧바로 웃으며 대답했다. 항상 그랬지. 성실하고 착하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커피가 살짝 넘쳤고 나는 휴지를 건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커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너희 둘 잘 지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 그녀가 나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들켜버릴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대화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오늘 와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비쳤다. 마치 오래된 거짓말에서 잠시 벗어난 사람처럼 나는 그 표정을 잊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자 하늘이 흐려졌다. 바람이 서늘했고 잎들이 발밑에서 사각거렸다. 나는 걷다가 문득 생각했다. 우리 셋 중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그도, 그리고 그녀도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었고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이란 때로는 죄보다 더 조용한 배신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얇은 커튼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부엌의 불빛 아래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젓가락 끝으로 반찬을 건드리며 말없이 밥을 삼켰다. 나는 맞은편에서 국을 떠먹으며 그를 바라봤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지만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았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를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지은 만났어.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잠시 나를 바라봤다.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침묵으로 덮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 사람 요즘 혼자 지낸대.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안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라보는 어딘가, 내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지은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를 버리지도 못하겠구나. 그건 더 잔인한 형태의 유배였다. 사랑하지 않지만 떠나지 않는 사람. 그 곁에 남은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에는 이유가 없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묻고 싶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잔잔하게 웃었다. 괜찮아.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제 그만하자였다. 창밖에 비가 점점 거세졌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 순간 그의 옆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졌다. 회색빛의 둥근 조약돌이었다. 그거 뭐야? 내가 묻자 그는 손으로 주워들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강가에서 주운 거야. 그날 이후로 계속 가지고 다녔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의 눈빛에는 잠깐의 진심이 비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편안함은 아마 지은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느끼던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잃어버린 평온을 주었고 나는 그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돌 나한테 줄래?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건넸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그 돌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거짓말과 숨겨진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건 이제 내 몫이야.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찻잔 속에 남은 물이 점점 식어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이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아주 오랫동안 비가 멈춘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셔츠를 다리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를 지켜봤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안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나의 세계 안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내 기억 속에 어떤 역할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구름 저장소의 자동 백업 목록을 열었다. 그리고 누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창을 눌렀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화면 속 문장들이 내 심장을 한 번씩 긋고 지나갔다. 오늘은 꼭 따뜻하게 입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 다음 달엔 우리 둘 다 조금 자유로워지겠죠. 그 마지막 문장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라니 그 단어는 사랑보다 잔인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불륜의 노골적인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은 그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일상의 위로, 업무의 조언, 늦은 밤의 안부, 그 모든 것이 경계를 살짝 넘은 감정의 잔향을 품고 있었다. 감정이란 불이 아니라 온기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불은 쉽게 드러나지만 온기는 천천히 스며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온기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린다. 나는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거기엔 사진 하나가 있었다. 작은 카페의 구석자리, 커피잔 2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조약돌 하나. 어쩌면 그 돌이 바로 그 돌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 작은 돌 하나에 두 사람의 시간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커피잔의 그림자 속에서 내 자리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누나는 내가 편해. 그 말이 떠올랐다. 그는 나와의 결혼 속에서 늘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있을 때는 아무 책임도 없는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다. 하지만 그 도피가 그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그가 출근한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1시간쯤 기다렸을 때 문이 열렸다. 그는 들어왔고 그 뒤에는 지은이 있었다. 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단지 숨이 조금 막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내 감정은 끝났다. 분노도, 슬픔도, 사랑도 모두 고요한 잿빛으로 식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곁을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커피 향 좋네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카페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그 빛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침대맡 서랍을 정리했다. 결혼 사진을 꺼내어 하나씩 접었다. 웃고 있는 우리의 얼굴이 반으로 접힐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접을 때 나는 속삭였다. 이건 이제 끝이야. 그날 새벽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벽을 두드릴 때마다 내 마음의 벽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냉정했다. 마치 새로운 결심을 재촉하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여권, 통장, 그리고 두 장의 편지를 넣었다. 하나는 남편에게, 다른 하나는 지은에게였다. 가방을 닫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다. 아직도 주머니 속에 그 조약돌이 있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작고 평범한 돌, 그러나 내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무게였다. 그것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새벽 5시 반, 그가 깨어나기 전 부엌 불을 켰다. 커피를 내리고 컵을 2개 꺼냈다. 한 잔은 그의 자리, 한 잔은 내 자리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 냄새가 처음 만났던 나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늘 커피는 구해야 진짜지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쓴맛이 익숙했다. 그건 단순히 커피의 맛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의 맛이었기 때문이다.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당신의 따뜻함은 언제나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점점 식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기억 속에서라도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은에게 쓴 짧은 메모를 봉투에 넣었다. 나도 이해하려 노력했어. 우리 모두 외로웠던 거야. 하지만 외로움을 나누려다 사랑을 잃었지. 당신의 다정함이 나를 너무 닮았다는 게 슬펐어. 부디 다음엔 누군가를 위로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행복해져. 편지를 두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이슬이 맨발에 닿았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의자 하나가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이 집의 모든 균열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눈빛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번져가고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흩어졌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났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무너진 건 결혼이었지만 남은 건 나 자신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주변은 조용했다. 지나가는 트럭의 소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소리, 그것들이 한데 섞여 낯선 멜로디를 만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조약돌이 있던 집 쪽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그 창문에 닿고 있었다. 그것이 작별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버스에 올랐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드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을 채웠다. 그 빛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눈이 시렸다. 버스가 멈춘 뒤 나는 작은 마을의 정류장에서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차가운 냄새,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디에도 그가 없는 세상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별을 연습해온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작은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며칠을 지냈다. 낮에는 골목을 걸었고 밤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오래 침묵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말들이 이제야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을 다시 느끼는 작은 숨이었다. 며칠 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디야? 괜찮아? 단 네 글자. 그러나 그 안엔 너무 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다. 어떤 관계는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닫히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커튼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그 작은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배신이란 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외로움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도 나도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다로 향했다.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파도가 스치는 자리를 따라갔다.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꺼내 들었다. 이건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 다시 집어온 것이었다. 그 작은 돌이 내 손바닥에서 따뜻해졌다. 나는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물 위로 작게 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 마음속의 무게가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 안쪽을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커피는 여전히 썼지만 그 쓴맛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다시 나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지은이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미안해. 나는 너의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조금은 잘못했고 조금은 불행했어. 그래도 너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 편지가 나를 가볍게 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색이 내 마음속으로 번져 들어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만났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평온이 남았다. 그 평온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끝났다고 해서 다 잃은 건 아니야. 네가 다시 숨을 쉬고 있으니까.